안녕하세요. 콘크리트 속에 일그러진 리틀 포레스트, 일그러진 엄석대 유튜버 김알파카입니다. 제가 사실은 어제 촬영을 했어요. 촬영을 했는데 이 카메라로 뭔 병이 도져가지고 감성병이 도져가지고 고가의 DSLR 카메라로 이렇게 간단하게 찍어봤는데 제가 파일을 확인해 보니까 뭐 소리도 좀 이상하고 이 마이크 똑같이 썼거든요. 여기 장착해가지고 똑같이 썼는데 소리가 되게 이상하게 들리고 제가 이거 산지 몇 년 됐긴 했는데 아직도 조작법을 잘 몰라가지고 약간 포커스가 좀 안 맞아서 제가 전날 찍었던 분량은 폐기를 하고 새로 핸드폰으로 찍고 있습니다. 유튜버가 되고 싶은 여러분들 이렇게 장비 요딴 거 돈지랄 하지 말고 그냥 핸드폰으로 찍어. 핸드폰으로 찍으라고. 핸드폰이 잘 안 나오면은 최신형 핸드폰으로 바꾸면 됩니다. 이거보다 싸요. 이거 그 렌즈 100에 바디 100 그래서 거의 한 200 하는데 이 개발의 편자. 돈지랄.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은 제가 키우고 있는 식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저번에 식물 관련된 영상을 찍었는데 자세한 설명을 한 게 아니라서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했고 역시 그 유튜버의 그 구독자다. 나이 들면 좋아지는 것들. 화초, 단팥빵, 건강 프로그램 역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 그 틀딱스러움 중년 유튜버의 중년 구독자. 자, 이제 제가 집구석에서 키우고 있는 식물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재미없으면은 딴 거 보시고 나가. 시비 털지 말고. 요즘 이게 시비 터는 것들 네 마음의 병이 있으면 병원 가서 고치고 나한테 와서 지랄하지 마라. 알았어? 자, 오늘 방송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건 제가 상당히 오랫동안 길러온 알로카시아 오도라라고 하는데요. 카페에서 많이 봤죠. 근데 되게 작은 사이즈인데 원래 이렇게 작진 않았고요. 제가 구근이 막 이만했어요. 구근은 엄청 컸는데 그리고 이파리도 제 얼굴보다 더 컸거든요. 근데 공방에다가 처박아 놓고 환기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뿌리가 썩었어요. 그래서 뿌리를 잘라내고 다시 물에 꽂아서 뿌리 내리고 그래서 이렇게 다시 심폐소생술을 해서 제가 살려낸 겁니다. 되게 작고 좀 볼품없긴 한데 그래도 제가 존버 정신을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키우고 있고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식물은 단추고사리입니다. 이렇게 이게 동글동글한 잎이 특징인데 키우기 난이도로 보면은 시어머니급까지는 아니고 시누이급으로 좀 까다로운 편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물을 조금이라도 말리면은 이파리가 완전히 말라서 죽어버려요. 그래서 물을 생각보다 자주 줘야 되고 그럼 또 물을 자주 주면 뿌리가 썩고 그러니까 제가 좀 물 스프레이를 이렇게 뿌려주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마르지 않게 해야지 잘 자랍니다. 자라는 모습은 그냥 일반적인 고사리랑 비슷해요. 새싹이 보이세요? 안 보이면 뭐 어쩔 수 없고. 단추고사리 이거는. 그리고 옆에 있는 식물은 몬스테라 아단손입니다. 구멍이 뽕뽕뽕 뚫려 있어요. 뽕뽕뽕 뚫려 있고 이게 생각보다 되게 잘 자라요. 이파리도 막 잘 올라오고 있는데 거의 잡초급으로 잘 자라고 있고요. 이게 수경 재배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뿌리에서 흙 털어가지고 물에 넣어서 키우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게 약간 이렇게 이 덩굴처럼 이렇게 타고 올라오는 성질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봉을 설치해서 타고 올라오게 하는데 근데 저는 막 이렇게 막 줄기를 타고 올라가는 그런 형태는 별로 선호하지 않아서 새로 난 가지는 제가 잘라가지고 뿌리를 내고 있어요. 이게 되게 키우기는 쉬워요. 그냥 물 주고 그냥 냅두면은 잘 자라고 햇빛이 직사광선이 아닌 곳. 지금 커튼 바로 옆에 있잖아요. 커튼 바로 옆에 있는데 그러니까 베란다 안쪽 커튼 있는 자리 이게 약간 어둡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얘네들은 살짝 어두운데? 어두운데라고 하면 또 이 사람들이 어두컴컴한데 노니까 그냥 좀 밝은데 직사광선은 안 내리쬐는 그런 곳에서 잘 자라는 식물입니다. 얘네 둘 다 그래요. 고사리가 대체로 그렇죠. 그리고 또 고사리류 얘네들은 햇빛을 이렇게 쫙 내리치면 또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편안한 곳 이런 곳에다가 길러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몬스테라 아단손이 저거는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말했잖아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물에다가 꽂아놨어요. 줄기 쪽에 잘 보면 이빨처럼 돋아 나온 게 있거든요. 그 부분을 이제 살리는 거예요. 살려가지고 이렇게 물에 담그면은 뿌리가 쑥쑥 자랍니다. 거의 스킨답서스급으로, 거의 잡초급으로 잘 자라는 식물인 것 같고 별로 신경 쓸 게 없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강아지는 인형이 있고요. 중국 친구입니다. 중국에서 온 친구. 옛날에 핸드메이드 페어 갔을 때 샀던 거거든요. 근데 일단 귀여워서 사긴 샀는데 집안 분위기랑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 왜 샀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때는 예뻤어요. 그래서 샀고, 옆에는 제가 유칼립투스 말려놓은 거거든요. 뭐 감성을 추구해서 그런 건 아니고 다 이유가 있는데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제가 블로그에도 설명을 했었는데 이게 블루스타 펀이라는 아까 말했던 고사리 그 종류거든요. 얘네가 이렇게 햇빛을 보면, 얘가 직사광선을 보면 이렇게 잎이 타거든요. 보이시나요? 제가 이사 왔을 때 좀 관리 소홀로 베란다에 며칠 뒀더니 이렇게 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타버린 잎들은 다 제거를 하고 제가 분갈이도 새로 해가지고 비료도 주고 그러고 나니까 이거 되게 잘 자라더라고요. 지금 아직 다 회복한 건 아닌데 잘 보시면은 이 잎이 주기 전, 비료 주기 전, 그러니까 신경 쓰기 전 비포고 이게 애프터예요. 뭔가 두께부터가 다르죠. 크기도 엄청 커지고 넓이도 넓어졌어요. 지금 새로 나오는 것들이 다 한 이 사이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약간 힘 없는 거, 어정쩡한 거, 이런 것들, 우거지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제가 이사 오기 전에 거기가 좀 통풍도 좀 안 되고 제가 관리를 소홀해가지고 이렇게 작게 자라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비료빨로 엄청 크게 자라고 있어요. 이것도 새로 난 잎인데 크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블루스타 펀 키우기 난이도는 하. 그냥 잘 자라요. 냅두면 잘 자라요. 조심해야 될 것은 직사광선. 그 다음 뒤에 보이는 거는 제가 블로그에서도 설명했고, 이거는 드라세나 드라코라고 하는 식물이거든요. 제가 키운 지 한 2달 정도 된 것 같은데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자라고 있고, 아마 이게 물을 자주 주면 안 될 거예요. 자주 주면 안 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줬는데 뭐 크게 문제 없고요. 그냥 이거는 뭐 이게 자라는 건지 어쩐 건지 모르는 만큼 그렇게 성장 속도가 아주 빠른 식물은 아닌데요. 뭐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썩거나 그런 데도 없고, 이게 좀 크기도 있고 가격대가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물을 잘 주는 이상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 식물에 지나치게 관심과 애정을 쏟는 분에게는 적절하지 않다. 그냥 나처럼 크든가 말든가 이렇게 무심한 사람들에게는 딱 좋은 식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사실 드라코를 사려고 산 게 아니라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화분을 사이즈 미스로 제가 너무 큰 걸 시켜가지고 이 크기에 맞는 식물을 새로 산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거의 카레밥 먹듯이 카레를 먹다가 밥이 조금 부족하네? 밥을 넣어. 밥 더 넣었더니 카레가 좀 부족하네? 그래서 카레 넣고 그러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렇게 카레를 2인분, 3인분 먹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커다란 화초가 우리 집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식물은 여인초입니다. 제가 블로그에다가 키우는 방법 뭐 이런저런 썰을 풀어가지고 블로그에 적었는데 상당 기간 조회수를 빨아먹었던 그런 효자 식물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게 원래는 아시는 분은 아실라나? 한 요 정도 왔거든요. 요 정도 크기밖에 안 됐는데 제가 한 1년 정도 키우니까 이 정도 크기가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분갈이를 너무 늦게 하고 신경을 많이 못 써가지고 이 정도밖에 안 자란 것 같은데 지금 괜찮으려나 모르겠어요. 분갈이 한 게 지금 잘 됐는지 모르겠고, 이게 새싹이 여기서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뾰족하게 창처럼 나오는데요. 이게 좀 벌어진 걸로 봐서는 좀 있으면 새싹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카페 같은 데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잎이 엄청나게 크죠. 이게 가면 갈수록 커지더라고요. 가분수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원래 모종 상태인 여인초를 샀는데 밑에 이렇게 조그만 잎이 있고 점점 갈수록 이파리가 커지고 이러다가 천장에 닿겠습니다. 그리고 인터폰이 상당히 많이 썩었는데요. 이것도 갈아야 되는데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생기면 곧 갈 생각이고, 이거 왜 이러지? 왜 이렇게 깜빡거리지? 그리고 이거는 제가 유칼립투스 잎 말리는 거예요. 이렇게 집게에 꽂아가지고 걸어서 말리는데, 그러니까 거꾸로 말리는 게 예쁘게 말려진다고 해서 이렇게 된 거고, 그걸 모아가지고 아까 보셨죠? 이걸 말려서 여기 하나씩 꽂은 거예요. 제가 뭐 말리려고 말린 건 아니고
이게 가지치기를 하고 남은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시 물에 꽂아가지고 뿌리를 내려가지고 번식을 시킬 수도 있는데 사람들 말이 유칼립투스는 그게 안 된다. 그걸 삽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삽목이 잘 안 된다.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말려서 저렇게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베란다로 가볼까요? 어제 분명히 날씨가 좋았는데 짜증나네요. 오늘 비 오고. 자,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유칼립투스 블랙잭이고요. 유칼립투스는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중에 하나인데 얘가 아무래도 뭐 오일이라든지 뭐 유칼립투스 오일 있잖아요. 이런 거에 많이 쓸 거예요. 잘 보시면은 회오리 감자, 녹색 회오리 감자 같이 생겼는데 이게 줄기가 상당히 길게 자라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가지치기에서 그렇게 남은 거고, 제가 가지치기를 왜 했냐면요, 자르고 나면 양쪽에 하나씩 또 나요. 이렇게 제때 가지치기를 해줘야지 예쁘게 자라더라고요. 그냥 길게 자란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제가 처음에 화분 드렸을 때 그때 무슨 일이 있었지? 비료를 살짝 줬었나?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줬어요. 줬는데 이렇게 잎이 말라서 떨어지더라고요. 이렇게 완전히 조진 줄 알고 했는데 기사회생해서 이게 잘 자라고는 있어요. 지금 이렇게 새 잎도 나고 잘 자라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초보자 분들에게는 유칼립투스는 비추를 합니다. 키우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요. 이게 난이도로 치면 시어머니급인데요. 상당히 까다로운 부위입니다. 흙도 그냥 다른 화초는 별로 그렇게 까다로운 건 없는데 그냥 흙에다 하면은 좀 물 빠짐이 덜해가지고 잘 못 자라는 편이고, 그래서 제가 마사토 1에 일반 배양토 9 섞어가지고 이렇게 흙을 만들어서 심어줬거든요. 그러니까 뭐 별 문제 없이 잘 자라고 있어요. 근데 난 좀 어이가 없는 게, 잘 보시면은 여기는 작아졌다가 위로 갈수록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료를 먹고 이렇게 잘 자란다는 건데 왜 초반에 그렇게 까탈을 부리고 주면 주는 대로 먹을 것이지 까탈을 부리고 이렇게 잘 자랄 거면서. 아무튼 여러모로 까다로운 식물이고 저는 안 키우시는 게 재정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보탬이 된다. 내가 어느 정도 식물을 잘 키운다 확신이 들었을 때 그때 키우는 게 바로 유칼립투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건 호주 매화라는 나무인데요. 이게 마누카인가? 제가 이거를 처음 샀을 때 인터넷으로 대품을 샀는데 왜 샀지 근데? 저 이거 처음 산 거거든요. 처음 길러보는 식물이고, 이게 꽃자주색 꽃을 피우는 꽃나무예요. 우리나라 매화랑은 관련이 없고 그냥 호주 매화라고 부르는데, 이게 가지치기 시기를 지났나 봐요. 대품이긴 대품인데 위로 큰 거예요. 가분수라 가지고 제가 눈물을 머금고 다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줬고요. 이것도 삽목이 잘 안 됩니다. 삽목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지를 잘라서 물에 꽂아가지고 뿌리를 내려서 번식을 시키는 건데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했는데 역시 사람은 똥을 찍어 먹어봐야지 안다. 경험을 통해서야만 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다 썩어서 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봄에 꽃이 나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꽃망울이 생겼더라고요. 활짝 핀 다음에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뭐 그건 뭐 내 알 바 아니고 저만 볼 겁니다. 왠지 이렇게 갑자기 뜬금없이 조금 있으면 겨울인데 꽃이 필랑말랑해요.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까 말했잖아요. 제가 이거 처음 키우는 거고 잘 모릅니다. 근데 이것도 키우면서 크게 뭐 어려움은 없었고, 이게 수형이 이상한 거 말고는 이게 되게 노답이었거든요. 그래도 새 잎이 나고 이렇게 연두색으로 보이는 게 새 잎이거든요. 잘 자라더라고요. 호주 매화가 꽃이 어떤지는 여러분들이 검색해.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되잖아요. 그걸 피지도 않는 꽃을 내가 보여드릴 그럴 의무는 없으니까 다들 호주 매화 검색하세요. 무슨 꽃이 피는지. 그리고 이거는 제가 블로그에서도 소개해드렸던 루비 고무나무라고 하거든요. 고무나무도 종류가 많은데 이렇게 루비 고무나무는 좀 얼룩덜룩하고 불구죽죽해요. 윗부분이 불구죽죽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얼룩덜룩한 잎은 햇빛을 생각보다 조금 더 많이 쬐어줘야지 이 색을 유지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허여멀건한 데는 이게 뭐가 부족해가지고 빛이 더 많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인터넷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키운 지 얼마 안 됐는데 되게 많이 자랐어요. 새싹이 한 3개 정도 나왔나? 한 달 만에? 그 정도로 되게 잘 크고 있어요.
아, 그리고 내가 깜빡했는데 유칼립투스 기르실 때 얘들은 이제 화분도 토분을 쓰셔야 돼요. 이게 이태리 토분이거든요. 돈 빨아먹는 귀신인데 아무튼 화분도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이게 통풍이 잘 되고 물도 많이 먹고 또 물도 많이 배출을 해야 되고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통풍이 잘 되는 토분을 쓰셔야지 그나마 낫다. 사망률을 낮출 수 있다. 그리고 이건 쿠페아라고 하는데요. 잡초 엄청 잘 자라요. 거의 잡초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하와이에서는 잡초로 분류된다 이렇게 내가 말을 하려니까 또 버스가 지나가네. 아무튼 이거는 굉장히 잘 자라는 식물인데요. 꽃이 되게 사시사철 핀다고 해야 되나? 완전 한겨울 말고는 계속 꽃을 볼 수 있어요. 피고 지고 하는데 이게 단점이 있다면 이렇게 잘 피고 하니까 이게 뭐가 떨어져. 잎이 막 떨어지고 이게 꽃이 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꽃이 지면서 이걸 이렇게 떨굽니다. 많은 것들을 떨구는데 그래도 이만한 건 없다. 그 초보자가 키우기에는 이만한 화초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거는 번식이 되게 잘 되거든요. 제가 가지치기 하면서 줄기를 잘라가지고 그냥 흙에다 꽂았어요. 꽂았는데 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옆에도 그냥 툭툭 잘라가지고 흙에다 꽂았는데 잘 자라고 있고요. 이거는 굳이 물꽂이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워낙 잘 자라니까. 아무튼 기르기 쉬운 식물 쿠페아였습니다. 지금 베란다에서 키우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한여름같이 35도 이상 되고 그럴 때는 좀 베란다가 위험할 수 있는데 지금 가을이고 좀 괜찮게 자라고 있습니다. 큰 문제 없었고 그리고 특징이 있다면 물을 많이 먹어요. 생각보다 물을 자주 줘야 됩니다. 이게 뭔가 신진대사가 활발하신 분이라 가지고 물을 자주 줘야 돼요. 이렇게 떨구고 있네요. 잎을 떨구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변을 항상 쓸어줘야 돼요. 제가 이렇게 부지런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렇게 쓸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블루바드라고 하는데요. 어디에는 막 블루버드 이렇게 하는데 원래는 블루바드가 맞다고 합니다. 이게 비단 삼나무라고 하는데 되게 뾰족뾰족하잖아요. 근데 되게 부드러워요. 그 극세사 같이 부드러워요. 생각보다 부드럽고 얘는 뭐 잘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모르겠어요. 성장이 되게 느린 편이라 가지고 뭐 특징 모르겠는데 이게 아마 배송비 깔라고 얼마 이상 배송비 무료 이런 게 있어가지고 원래는 제가 그런 거를 잘 안 하는데 어차피 식물을 기르는 거고 또 이게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식물이잖아요. 이 뭔가 이 부드러움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은 과소비였지만 그렇게 과소비도 아니고 그냥 기를 만한 식물이고 내가 또 잘 기르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정신승리를 해봅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파키라라고 하는데 원래는 세 촉이 하나로 묶여 있었어요. 이렇게 묶어가지고 한 화분에 있었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얘네가 이렇게 위가 이제 잎이 크잖아요. 그러면은 자라면서 잎이 엉키더라고요. 그리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도 내가 이렇게 다른 새끼들이랑 같이 이렇게 옆에 붙어 있고 그러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각방을 줬습니다. 네, 뭐 키우기 난이도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죽지 않네요. 죽지 않고 생각보다 잎도 되게 빨리 자라고 여기 새싹이 자라고 있거든요. 여기 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새싹이 자라고 있고요. 그리고 땡볕은 별로 안 좋다고 했는데 지금 베란다에다가 볕 잘 되는 곳에다 놓고 있는데 뭐 크게 문제는 없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거 식물 이름 뭐냐고 물어보셨는데 파키라입니다. 제가 댓글도 달아드렸죠. 파키라이고 얘는 이제 구근이라고 해야 되나 나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막 몸통이 이렇게 두꺼운 것들은 물을 자주 주면 오히려 썩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나처럼 무심한 듯 방치하면서 대충 키우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저의 일그러진 리틀 포레스트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얘기 뭐 딱히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그렇긴 한데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식물 전문가가 아닙니다. 저 쥐뿔 몰라요. 근데 전문가 수준은 아니지만 나름 키운다. 나름 죽이지 않고 키운다. 뭐 요런 거 있고 그러니까 저의 식물 키우는 방식에 대해서 이것저것 지적질하고 시미짓을 하고 싶으시겠지만 저는 뭐 그 정도는 받아들일 마음의 여유가 있고 또 내가
틀린 얘기를 해야지 좀 알려주시지 않겠어요? 그렇게 노린 것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여기까지 방송 마치기로 할 거고요. 다음번에는 이제 파주에서의 월동 준비 그 편이 될 텐데 그것도 제 상황 봐서 오늘도 제가 지금 이거 한 3번째 찍고 있는 거거든요. 뭐 찍으려고 하면 띠띠띠띠 문 열고 들어와가지고 뭐 아니면 차 지나가고 뭐 기계 소리 들리고 이래가지고 제가 상당히 지금 짜증난 상태인데 그리고 제가 업로드를 좀 못했잖아요. 되게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아무튼 부지런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여기까지.